아이고. Recording in progress.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치세요. 항상 말이죠. 박수 치는 이유는 왜 칠까요? 혈액순환. 30대 마인드. 네, 박수 왜 칠까요? 장수하라고. 저분 몇 살? 장수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쵸? 박수 왜 칠까요? 환영하기 위해서. 박수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박수는 왜 치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쵸? 네, 뻔한 얘기했죠? 네, 원래 월요일은 어쨌든 다 건강하고 기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온다. 그쵸? 비 오는 날 좋아하십니까? 보는 거. 약간 산 같은 존재네요. 비는. 그쵸? 산은 보는 거는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 바다 좋아하는 게 젊어서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었네. 요즘 산이 좋아가지고 원래 바다 좋았는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쵸? 어제 비 오는 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땠었냐면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아, 진짜 아침 너무 심했어요. 네. 아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출근이 더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진짜 서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아시죠? 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다들 몸부림 아십니까? 자리에 딱 서가지고 누군가 밀잖아요. 분명히 앞에 자리 있거든요. 자리 있는데 내 핸드폰 쓸 자리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냐면 진짜 확 쪼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막 버틸 힘도 그냥 기대고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또 최근에 서울은 심야버스 있는 거 아시죠? 심야버스 타보신 분. 두 분 있으시네요. 심야버스 어때요? 탈만한가요? 똑같아요? 몇 시에 타셨길래? 12시 넘어서 엄청 막히지 않았나 봐요.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심야버스 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타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지하철은 예전보다 예전하고 똑같이 안 돌아갔더라고요. 지하철은 빨리 끊깁니다, 계속. 근데 N번 버스는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어서 이제 선릉 쪽에서 이제 N번 버스 타려고 했는데 심야버스를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든지 제가 버스를 몇 번 보낸지 아세요? 3번 보냈어요. 근데 심야버스가 텀이 40분 1시간 이러거든요. 근데 3번 보니까 이제 아시죠? 이제 사람들도 3번 보내고 나니까 이것만큼 무조건 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전쟁이. 진짜 사람이 진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아침 지옥철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사람이 또 아시죠? 위기 순간에 또 기지를 발휘한다고 버스 열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비집고 타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온 거는 11시 40분에 나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진짜 충격받았었어 진짜. 근데 웃기고 뭐냐, 택시를 잡아도 그 시간 안 잡힙니다. 왜냐면 택시도 이제 멀리 가는 택시도 이제 사람들이 좀 타는 이제 택시 기사도 오는 것 같은데 택시도 가까운 데 또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이제 지방 다니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지방 갔다 고속터미널 새벽에 도착하시는 분 아시죠? 요즘 택시 잘 잡히나요 혹시? 가까운데 절대 안 가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광진구 쪽에 살 때 어디냐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막 걸어갔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원래 낭만 있잖아요, 그쵸? 한 손에 맥주 들고 막 갔었는데
맥주 빨대에 꽂고 마시면서 갔어요. 너무 힘든 고되더라고요 하루가.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 오는 날은 개인적으로 저도 비 보는 것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는 비를 엄청 맞으면 좋아요. 우산 쓰는 거 엄청 싫어요. 그 어설프게 젖는 거 있잖아요. 우산 들고 막 지하철에서 막 옷 서로 묻는 거 이게 괜히 민폐 끼치니까 이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 올 때 딱 좋은 건 있어요. 뭐가 좋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땐 되게 좋아요. 괜히 비 오는 날에는 맞죠. 파전 얘기 나오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엔 또 삼겹살 그쵸. 비 오는 날에 치킨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그쵸 많죠. 그 2차 백신 안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다 맞으셨네요, 그쵸? 이제 그럼 이 얘기 할 필요가 없겠다. 2차 백신 후유증을 가장 잘 이겨내는 음식 중에 저는 베스트로 꼽는 게 저는 치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 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 오는 날에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지방 갈 때 되게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지방 갈 때 비 오는 날 인바디 들고 막 하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때만 생각나는 게 빨리 운전을 배우고 싶다.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운전 잘 못하거든요. 운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 되면은 진짜 운전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때 또 어떤 생각 많이 하냐면 초창기 사업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1박 정도는 잘 안 하지만 저희는 1박 2일로 지방 갈 때 많았었거든요. 비 오는 날 진짜 거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자분들 아시죠? 여성분들 다 똑같을 건데 구두에 분명히 구멍 없는데 막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때 기분이 어때요? 엄청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 가야 되잖아요. 찜질방 뭐라 해야 되지? 가방도 다 젖은 상태에서 찜방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피곤해서 잘 잡니다 그냥. 사회적 동물이 다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다음날 근데 이제 양말에 대한 좀 있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요즘은 모텔 잘 다니고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고수명수 오시긴 하지만은 저 공감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돈 벌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병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자면서도 저도 막 그 토굴 같은 데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찜질방 가면 이 목침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수건 감고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 수건이 그대로 있겠어요. 항상 목 돌아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찜방 갔을 때는 그 충전기와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근데 막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막 되게 조심하고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자 이게 생겨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록 비는 오지만은 그쵸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실 또 고수명 선생님 오실 건데요. 이미 다 기분 좋으시죠? 스폰서 오시니까 네 역시 삶 자체 이제 존재 자체가 엔돌핀인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오실 건데 오시게 되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고수명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네, 네 했군요. 네. 다들 영혼이 없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말 동안 저는 그 부모님 기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참 그 가족끼리도 잘 돼야 된다. 왜 그 말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식구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이제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좀 모임 좀 불러서 못 왔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만났어요. 이 6남매가 다 이제 어머니 기일이라고 다 오게 된 케이스죠. 근데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화두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 셋째 누나가 그 결혼식장에 목포를 갔다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이제 그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밥 먹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형이 그 공기업 댕기거든요. 어떤 부동산 쪽에 관련된 건 아닌데 시공사 쪽이다 보니까 알겠지만 서민들이 집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저희 누나는 나름 제가 존경하는 누나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7남매 중에 아마 가장 부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산 규모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찮게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을 때 저희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혹시 봉천동 아시나요? 봉천동. 그 봉천동에도 보면은 시장 쪽이 있고 그 진짜 고가로 쫙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달동네처럼. 그런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동대문에 하면 창신동이래요. 제 친구들 옛날에 창신동 가잖아요. 성 밑에 창신동에 오면 성이 있어요. 이화여대 부속병원 있고 가면 그 창신동에 이게 성 같은 지역 밑에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우연치 않게 거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봤죠. 친구네 집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누나가 처음 4학년 집에 갔을 때 어떤 곳을 알았냐면 정말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 밖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도 화장실인 거예요. 이게 집 혹시 공도 화장실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어요. 이승현 아이비는 살아봤다는데 대학교 때 아니면 어느 때? 어렸을 때. 저는 솔직히 저도 저희 집이 가건 시골집이잖아요. 시골은 원래 화장실과 어떻게 해요? 분리돼 있어요. 왜냐면 냄새 나니까. 그잖아요. 서울은 이렇게 수세식 같은 개념이 되겠지만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똥을 퍼야 돼요. 그 똥을 퍼는 이유가 뭐예요? 거름으로 쓰려고. 이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바깥에 있을 때 사료 말고 거름이 다 뭘로 만들어요? 다 똥이에요. 돼지똥, 닭똥 다 그 똥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알겠죠? 옛날에는 어떤 시금치라는 게 영양가가 높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시금치를 먹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변을 봐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밭에 뿌려요. 또 야채가 먹어요. 또 뽑아요. 먹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인분 같은 걸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양소가 거의 없는 거래요. 그래서 뭐 시금치를 몇 달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 그런 영양소가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들은 말이에요. 이러면 또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들은 말인데 4학년 때 진짜 어떤 일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그 집에 사는데 진짜 방 하나에 부엌도 지금처럼 이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엌이 바깥에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때 골로 쿠커 아시나요? 전기 쿠커 아니면 석유 골로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밥을 짓고 사는 상황인데 여기가 씻는 공간이면 이게 이게 안방, 이게 방이에요. 방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그죠? 저희 누나하고 우리 매형이 신혼 때인데 4살 된 동생이 가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해. 내가 또 한 3주 동안 버텼네. 바보처럼 3주 동안 버텼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를 누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부엌이 있어요. 부엌 겸 욕실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바깥에 있고 딱 두 칸 있어요. 남자 칸 하나, 여자 칸 하나. 그러면 나름 서울에 사는 시골 사람들은 서울에 동경이 있거든요. 정말 서울에 가면 아파트도 있고 멋진 집들도 있고 TV에서 나오는 게 그 모든 게 서울 사람은 다 부자일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판자촌.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정말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충격 먹었던 게 뭐였냐면 그리고 저희 누나는 어떻습니까? 달동네에 지상에 살았거든요. 저는 언제 충격을 먹었냐면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하에 방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지하에 밤이 있어. 그나마 반지하는 괜찮아요. 햇빛이라도 들어오거든. 저는 완전 지하에 가면 군대 있을 때 내 군대 선임이 누나가 거기 집에 산대요. 아침까지 술을 먹고 올라이트를 하고 잘 데가 없으니까 휴가로 나왔는데 외박으로 나왔는데 다시 부대로 가기 싫잖아요. 나를 세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누나가 사는 곳이 있는데 누나가 직장에 나가면 그 시간 동안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잠을 자자 하고 3명이 갔어요. 전 놀랐습니다. 일단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복도 같은 게 내일 지나가요. 진짜 거짓말 치고 이 복도에 불을 켜지 않으면 완전 한밤중이에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더 놀랐어요. 와 진짜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저한테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죠? 군대를 갔다 온 지도 벌써 제가 이제 23년이 넘어섰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런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20년 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겠냐고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쥐가 한 번이에요. 쥐가 진짜 우리나라 말로는
팔뚝만 하더래. 이렇게 씻고 이게 막 샤워를 여기가 욕실이니까 부엌이가 지가 그 당시 때 막 여기에 엄청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입니다. 쥐를 딱 보는 순간 당황을 했어. 이게 물을 쫙 치고 지가 나를 딱 째려보고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나가 갑자기 여보 큰일 났어. 왜? 했더니 쥐가 날 노려봐.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우리 매형이 그랬대요. 야 나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이후로 매형은 지금도 저희 누나한테 잡혀 삽니다. 진짜예요. 저희 누나가 약간 성격이 셋째 누나인데 이쁘게 돼요. 별명이 이쁜이 누나니까 저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탁이니 만약에 고순명이 머리가 길면 어떨까 상상하지 마세요. 이건 상상해서도 안 돼. 큰일 나. 지금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안 웃는 건 삐질 거야. 아직까지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근데 웃기지 마세요. 저가 닮은 누나들이 다 살고 있어요. 시집 다 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내가 여성이면 매력일 수도 있어요. 이거 부정하네. 부정해. 아닙니다. 저를 닮았지만 또 매력 있는 누나들도 있어요. 딸이 5이거든요. 저랑 완벽하게 닮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긴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인기가 많았어요. 매력이 있거든. 성격이 너무 좋은가?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갔던 게 언제냐면 저희 누나가 저도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진짜 한 번은 누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들 때 저도 내가 이제 장사도 망하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살아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만큼의 대가만 오면 좋겠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은 누나가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한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제가 20살 때인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얘기했다는 게 뭐였냐면 수명아 힘들지 되게 어렵지 잘 살고 싶지만 네 뜻대로 안 되지 누나는 살아오면서 솔직히 너 초등학교 때 왔던 집 기억나니?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봤어. 누나가 정말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지금 비 엄청나게 지금 서울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때 여름 때 장마철이었대요. 누나가 이제 거기 어떻습니까? 조합 아파트를 잘못 사가지고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집은 있는데 거기 살 수 없는 컨디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애가 둘이었어요. 형준이 형곤이가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때 지선이가 있었는 건 기억은 안 납니다. 또 조카가 또 하나 있어요. 늦둥이에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금술도 좋아. 근데 저희 누나는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아들 둘만 키우니 너무 재미가 없더래.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꼭 딸을 낳아가지고 이쁜 딸을 키우겠다 해서 어떻습니까? 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누나가 알을 둘 낳을 때는 되게 힘들게 낳나 봐요. 원래 나중에 여성분들 그 출산을 하겠지만 원래 이런 말 하잖아요. 니들이 출산의 고통을 알아? 전 몰라요. 뭐 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셋째 조카를 낳는데 진짜 그냥 그 배앓이가 조금 있는데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랬대요. 숨 쉬지 말고 힘 주시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벌써 애가 머리가 보이더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셋째 딸은 너무 쉽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진짜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누나가 자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까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안방으로 방으로 이제 물이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새벽이니까 너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진짜 누나가 딱 봤는데 전기 콘센트가 그렇게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위에 있잖아요. 누나이 뭐라냐면 그 당시 진짜 누나 말로는 5분 10분만 지연됐으면 다 감전사로 죽었을 거래요. 그 비가 오는데 살겠다고 어떻습니까? 애들 다 깨워가지고 그 애를 안고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도대체 내가 살아오면서 뭘 이렇게 잘못을 했냐 이런 거죠.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 진짜 젊은 나을 때 서울로 올라가서 판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이거죠. 그게 불과 어떻습니까? 10몇 년 전, 20년 전 상황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누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름 내가 보기엔 저희 누나는 집이 몇 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런 거예요. 뭐 궁동 쪽에 아파트 주택 하나 사는 거기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GTX가 터져가지고 5분 거리 안에 역세권이 터지고, 또 광명에 살았던 어떻습니까? 조카한테 살았던 그 집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또 KTX가 지금 광명이 뉴타운 때문에 엄청나게 개발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도 가지고 있죠. 내가 아는 집만
한 5채가 넘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이제는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되잖아요. 이게 세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이 썩을 놈의 국가가 부동산 시책을 했는데 부동산 2년 전세계 가면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실랑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세법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는 더 올리고 싶은데 그걸 못 끌어올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막 그냥 막 하소연 하는 거, 형 앞에서. 나도 그 얘기를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둘째 누나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아요. 아파트가 해도 시골에 1, 2억도 안 돼. 누나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의 막 몇십억짜리 집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 누나가 뭐라냐 아세요? 이 미친년, 여기 와가지고 돈 자랑하려고 왔냐?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좋긴 하지만 너무 그런 말을 쉽게 나가니까 웃기더란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실제 누나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걸어왔지만 어떻습니까? 무난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누누에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미래에 봤을 때 어떤 비전성이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그 김작가 TV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그 줌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김작가 TV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 미치겠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부자들 100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자들 1000명. 부자 1000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식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인들도 있고, 나름 그 사람이 만난 사람 거의 보통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를 만나서 리포트를 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주식의 성공자, 부동산의 성공자, 어떤 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나가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은 불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한 100억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분들 1000명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젊은 사람들은 딱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대학, 두 번째가 뭐예요? 취업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래요. 이거는 영원한 수식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부분 우리 아들도 그래요. 형 이번에 대학교 갔다며 무슨 대학교 갔어? 애들도 초등학교 2학년이 자기 사촌 형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대학교 갔다니까 어느 대학교에 갔니? 좋은 대학교는 아니에요. 동국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들어본 적 있죠? 왜 첫 번째가 학연일까요? 태어난 건 지역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근데 왜 학연부터 얘기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어느 대학교에 나왔어? 평생 수식어예요. 왜?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점은 뭔지 아시죠? 내가 취업을 할 때 좀 더 좋은 곳에 내가 낼 수 있는 건 좋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취업. 너 어느 직장에 다녀? 오, 너 공기업 댕겨? 오, 삼성에 댕겨? 오, LG에 댕겨? 어때요? 너 어디 댕겨? 저 지방에 있는 공장 댕기는데요. 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는 거죠. 근데 결국에 중요한 또 하나는 뭔지 아시죠? 요즘에 결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만났는데 결혼들을 거의 다 했긴 했는데 조카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결혼차 벌써 한 4년 넘었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둘 조카들은 세관공무원이에요. 한쪽은 그 인천공항 들어가면 남편도 세관공무원이고 자기도 세관공무원이에요. 둘 다 진짜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직장을 갔다가 그 휴직계를 1년 냈어요. 1년 동안 안 됐어요. 2년째 됐어요. 진짜 보약도 먹고 별걸 다 했대요. 또 웃기더만요. 이게 또 그 뭐라 하죠? 그 시험관 아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젊었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보조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총 4번 정도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갖다가 넣고 빼고 한다더만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아이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면 이걸 끄집어 다시 된대요. 그때 그 고통이 진짜 애 낳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대요. 너무 힘들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둘째 조카도 어떻습니까? 그 또 우리 저번에 그 셋째 누나의 큰아들도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차가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애가 안 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애도 이제 어떻습니까? 내 마음처럼 안 생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해 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1,000명을 만났는데 부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때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운 좋은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아, 운이 좋다. 아니에요. 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운이 좋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하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성공했냐? 나한테 좋은 운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그들한테 좋은 운이 왔을까요? 얘기했던 거 뭐였냐면 딱 하나예요. 기회와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와 확률. 기회는 뭐냐면 내가 좋은 회사에 면접을 들어갔어요. 그럼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확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확률이 올라갈까요? 똑같은 내가 1차 설용을 합격을 해가지고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면접을 통과를 해야 내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회가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확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여봐. 어떻게 해야 확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외모를 꾸기고 내가 이쁜 사진을 찍고 신뢰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내가 어떠한 그 언어를 구사하는 건 이거 뭡니까? 내가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어. 친구의 엄마가 제품을 드신대요. SNS 물건이 팔렸어요. 내 아는 친구가 제품을 한번 먹어본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솔직히.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제품 한번 먹어본다고 합니다. 나한테 제품이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확률이 높아져야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내가 해야 될 거 막말로 뭐냐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높게 확률을 끌어올릴 것이냐는 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사업에서 처음 내가 지방을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오늘 선 본다고 생각하고 가라. 선 본다고. 뭔 뜻이에요? 그 사람도 나를 보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방에 가서 리더를 만납니다. 네트워커들을 만납니다. 그럼 뭐예요? 서로가 기회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꼬시려고 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꼬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끌어올리고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왕이면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뭔가 이 사람 정말로 나름 괜찮네라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남자분들이 처음 미팅 하셨을 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뭐 네이비다, 뭐 그레이다, 뭐 블랙이다, 뭐 글린체크다, 스프라이트다, 뭐일까요? 네이비를 좋아하시는구만요. 무슨 색깔일까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래도 신뢰갈 수 있는 복장의 색깔이 있답니다. 남자들은. 그레이 맞습니다. 그레이가 맞습니다. 회사행 복장이 가장 남자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장 신뢰를 주는 복장이 어떻습니까? 회색이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이비 중에도 정말 밝은 네이비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약간 날릴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맞습니다. 약간 제비 같잖아. 여러분 그 강남 등이다 보면 정말 네이비 엄청 밝은 네이비 있어요. 깔끔하긴 한데 약간 뭔 느낌이냐면 양아치 같고 약간 좀 날리긴 느낌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검은색은 원래 외국 사람들 많이 입지 않는 복장이래요. 원래는. 그건 어떻습니까? 원래 파티복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이 원래 블랙, 그레이, 네이비 원래는 글린 체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수트가 이 네 가지 수트가 원래 딱 기본적인 수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를 주는 건 그레이가 내 신뢰가 준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확률을 끌어올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이 복장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더 중요한 그 전에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떤 미팅 장소에 갔다. 몇 분 전에 가야 된다. 최소한 내가 첫 번째 미팅이라고 한다 하면 10분 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미팅 장소에 늦게 가본 적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미안해.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괜히 커피를 사야 될 것 같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내가 먼저 가 있어. 저는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똑같은 대등한 입장이야. 우리 밑에 있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방에 오면 그 사람이 커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커피를 사야죠. 예를 든다 하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끌어올 사람이야. 내 밑에 파트너로 설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커피를 내가 사야 돼요? 그 사람이 사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업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과 니트닝하고 있어요. 리더를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갈 것 같은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돼. 하지만 내가 끌고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사야 돼요. 비싸도 사야 되고 싸도 사야 돼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리드할 사람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건 실전입니다. 진짜 실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뜻인 거죠. 확률을 끌어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몇 번에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김 작가라는 사람을 갖다 인터뷰한 사람이 7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가예요. 나이는 40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듣니 그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래요. 기회가 확률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재테크에서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왜요? 투자 비용이 작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막 주식 막 1억씩 10억씩 질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있나? 그잖아요. 막 코인에 막 1억씩 10억씩 태우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요? 그만큼 시드머니가 없을 거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최소한 5억 10억을 들어가더란 거지. 내가 잘못된 기회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돼버리면 확률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한 바퀴 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기회를 선택해서 확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냥 박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누굴 만났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맞나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되네. 무슨 회사인데? 워렌 버핏 회사가 뭡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맞습니까?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주식 한 주에 1억이었거든요. 주식 한 주에 지금 아마 거의 한 주가 한 4억 될 거래요 아마.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봤을 때 자산 가치가 한 50조였거든요. 지금 거의 몇백 조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잖아요. 그 사람 몇 살부터 투자를 했다고요? 5살인가 6살 그때도 주식에 투자를 했대요. 외국 사람도 이런데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만약에 장난감을 사고 싶어. 장난감을 사준대요. 하지만 선택하기만 돼요. 네가 이 장난감을 사게 되면 그냥 순간에 즐거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장난감의 주식을 사게 된다 하면 너는 이 장난감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뭐가 더 좋은 거냐? 내가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소실적에. 원래 저는 30살 때까지 책을 안 봤어요. 30대 이후 때 책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거라 생각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책.
대부분 다 그래요. 뭐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뭐 누구죠? 또 오프라 원필이 대부분 다 듣잖아요. 다 책을 많이 읽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막 그냥 그런 막 또 SF 이런 거 보지 말고 막 장풍 쏘는 거 보지 말고 막 무협절 막 보지 말고 막 열혈 과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가끔 머리 식히는 걸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는 보시지 말란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자기의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누구였냐?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의 밑에 있는 부사장이 자기한테는 하나의 좋은 뭐였다? 사람이었다. 그럼 또 하나를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똑같은 지방의 변호사 출신이었고 결국엔 그 사람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어떤 그 정부를 갖다가 옹호하고 하려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그가 또 문재인 정부가 됐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멘토가 있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났다는 거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성공한 사람 운이 좋았다는 뜻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와요. 똑같은 팩트가 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낙관론자가 있고 부정론이 있어요. 똑같은 주식을 놓든 똑같은 코인을 놓든 똑같은 부동산 시장을 놓잖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카카오뱅크가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왜? 모든 건 어떻습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튜버의 말만 믿어야 될까요? 전문가의 말만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했죠. 면접을 보러 갈 건데 내가 외모를 꾸미고 옷을 입고 신뢰가는 복장을 입고 내가 말을 준비하는 건 누구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똑같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확률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누가 아니더라 누구더라? 나더란 거죠.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한참 막 부동산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뭔 얘기냐면 좋은 집을 사고 싶습니까? 좋은 곳에 좀 더 집을 싸게 사고 싶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품을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그냥 롯데타워 시그니엘 가가지고 그냥 200억짜리 집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세컨하우스래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롯데타워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빌딩은 다 있답니다. 강남에 빌딩이 다 있대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부러워해야 돼요. 저는 부러워요. 부자들이 보면. 남들은 부자들 욕하죠. 난 부자를 보면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 노력해 그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또 한 예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삼성의 SDS 아시죠? 하나의 부서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두 명의 걸쭉한 대한민국에 두 명의 인물이 나왔죠. 첫 번째 이혜진 씨. 또 이혜진이 누군지 몰라. 또 코미디언 그 배우 이혜진 말고 이혜진 누군지 아세요? 미쳐버려. 진짜 몰라서 그런 거죠? 이혜진 하면 몰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서핑하는데 어딘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창시자가 경영 원래 삼성의 SDS에 이혜진 씨와 김모수 씨가 같이 근무했었어요. 그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최고의 어떻습니까? 메신저와 최고의 어떻습니까? 검색창을 만든 게 신기하게도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혜진 씨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김범수 의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의 카카오라는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딱 하나의 결국에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어떻게 된다?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답은 나와 있어요.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기회를 잡고 확률을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고 그 기회를 잡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 주 원래 그 삼성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다시. 까먹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내용의 일부가 이제 믹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삼성이 뭐라 했습니까? 복제하라 그랬어요. 어떤 복제를 하겠습니까? 좋은 복제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여기서 복제가 했지만 그 김 작가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특히 우울한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데요. 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최고의 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려고 정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굳이 제가 스펙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최고의 엘리트와 경쟁할 수 있고 같이 뭔가 팀을 꾸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거야. 그 사이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변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문제였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체가 올바르게 하지 못했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나는 내 사수가 문제였어. 원인점을 나한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원인점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해줄까요? 수많은 네트워크 기업이 있어요. 정말 제품까지 않던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성공한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예를 드릴까요? 애텀이란 기업이 있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현재 1조 이상의 지급을 올라가냐면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0년이. 그때 봐도 어떻습니까? 박한일 회장님이 손 내밀었어요. 다 수많은 일어나가 아이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엔제트 사업을 하고 있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눈 뜨면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야. 저는 아침에 눈 한 주의 스케줄을 생각을 해요. 목요일 날 가서 또 금요일 날도 가고 또 토요일까지 있어야 될 것인지 목금만 있다 와야 될 것인지 또 화요일 날 어떻습니까? 또 다른 회사의 니들 만날 거고 내 나름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어요. 왜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저번 주 화요일 날 교육했을 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밤길에 혼자 걸어가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둘이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라이야. 얘가 좀 이상해. 뭔가 얘가 좀 극단적이고 막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러면 더 무서울걸?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는 거죠. 성공한 사람 옆에 누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란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왜 부자 옆에는 부자들만 있을까요? 신기한 일이란 거죠. 왜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내외 구조와 생각하는 마인드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형이 우울증이었대요.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자기도 어떻습니까? 그 덕에 우울증을 알았대요. 심지어 어느 상태였냐면 형이 목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대요.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누가 우울증이 왔냐면 엄마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거긴 엄마는 이런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은 나름 최고의 지금 유튜버예요. 자기 과거를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지금은 내 모습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제발 부탁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1년에 4번 이상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이제 패널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왜요? 내 가족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동기를 받고 좋은 걸 받는 게 아니라 더 힘들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겠지만 나는 그 이상을 힘들게끔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7남매가 이번에 6남매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최악의 조건이었죠. 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나 욕했을지도 몰라. 진짜 재수 없어. 스튜던트한테 저를 낳았는다고 뭐 여기서 와서 왜 돈 자랑이야? 왜 돈 지랄이야? 나도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지금 어떻습니까? 나도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셋째 누나만큼 막 100억대 이상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뭔가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 저는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못 살라고 했냐고요. 내가 이런 얘기했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만큼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축축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그지만 1년에 10억 20억 벌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이 사업 가능하잖아요. 바로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네 얘기지 하면 답이 없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건 네 얘기지. 너니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100억대 이상들이 나는 운이 좋았다고. 아니요. 그 운이 왔을 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자꾸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와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또 다시 한번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해 드릴까요?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어. 그때 힘이 빠져버린다니까요. 난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봤나요? 우리 오디션 봤을 때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 목 관리 잘못하고 몸살에 걸려. 그런다 거기에서 당신이 목이 아팠기 때문에 당신이 몸살 났기 때문에 춤을 못 춘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일부 정도는 플러스 주지만 그것 때문에 합격시켜 주던가요?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세상은 냉정한 거라고요. 이 사업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이 사업 6개월만 버티면 성공한데 저 이 사업 지금 안 합니다. 안 해요. 왜요? 6개월만 버티면 성공한다며. 펑펑 놀다가 6개월만 고생하면 돈 1,000만 원씩 벌 건데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 운이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해드릴까요? 나는 지금 리크루팅 할 사람들이 없다. 나는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진짜 인맥이 없어. 카페라도 가고 동호회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디에 동호회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임 들어가는지 아세요? 라이온스 클럽이나 부촌의 모임에 들어가요. 그 사람도 판단하는 거야.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지언정 보험이 안 나오니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그래 나름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뭔가 전달했을 때 뭔가 얘기했을 때 쉽게 다가오니까. 한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거기 갔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보험 쪽 일을 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얘가 이쪽 쪽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서 좀 친해진 사람이 야, 너 보험하면 나한테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너 나한테 얘기 안 하냐?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현재 내 컨디션을 놓고 내가 어떻게 리크루팅하는 게 맞냐는 거죠. 내 지인의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명단을 다시 만들던 연락을 하든 만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맨날 앉아있다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위에 상위핀들 보시면 나가서 술도 많이 먹기는 해. 그 꼭 술자리가 먹고 노는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저번 주에 술자리가 2번 있었어요. 한 분은 다회사의 리더였고 또 한 명 어떻습니까? 다시 사업적으로 땡겨보실 분들이었어요. 시간을 뽀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그러면 그 인맥이 많았을까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해봤습니까? 저도 과거에 통신도 했고 K땡땡 회사도 사업을 했고 그 당시 때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나의 신뢰가 올라가는 안 됐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럼 나의 신뢰감이 떨어져 있을까요? 안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관계십을 하고 또 전달하고 또 얘기하면 노 했을 때 알았어. 상처 또 있고 이런 씨. 또 안 되면 나발라발라발라발라 똑같은 게 또 하고 사람이 안 한다니까 아우 짜증나. 또 가. 또 연락해. 저 연락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이런 얘기했죠. 비즈니스는 사람과 같다고. 비즈니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는 여성이 내 꼬시려고 먹었어요. 내가 스타일 아니겠죠. 일단 들이대. 꺼져. 꺼주면 돼. 다시 와. 또 들이대. 꺼져. 또 꺼주면 돼. 이건 내 사정이잖아. 꺼지라 한 건 지 사정이고 또 가는 거야. 연사 꺼져.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야 내가 눈을 돌리지. 더 이쁜 사람이 왔으면 난 거리 갈 거야.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움직여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공격수가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공격수가 만약에 지금은 최고 잘 나가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죠? 그럼 손흥민 선수가 축구할 때 가만히 서 있던가요?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요. 왠지 아세요? 그 골이 한 골 넣고 안 넣고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지거든. 그 사람 어떻습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지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나 그럼 맨날 고민했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 지방을 가. 이번 주 우리 스폰서님 파트너 좋은 일 많을 거야. 좋은 결과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때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신이라고요?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다 보니까 나도 타 회사 리더들을 알게 되기 시작했고 그들과 관계심을 할 수가 있었고 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맞다이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저건 저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작한 캔디 회사가 있어요. 아 진짜 내 얘기에 캔디가 아니라 진짜 캔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머리 아파 캔디 먹어. 배 아파 캔디 먹어. 살 빼고 싶어 캔디 먹어. 혈관이 안 좋아 캔디 먹어. 에너지가 딸려 캔디 먹어. 무조건 빨아먹어야 돼 대신. 씹어 먹으면 안 돼. 이빨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설날사님들 빨아먹으라 이거예요. 어때 신선하죠? 신선하죠. 제 그거에다 마케팅 분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거기는 리더분들과 접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내 물어봐야지. 우리 이승현 아이비한테 물어봐야지. 거기 있는 회사의 리더가 이승현 사장님한테 몇 천만 원을 준답니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갑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생각 잘해봐라. 생각 잘해봐라.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진짜 안 가? 마케팅이 너무 좋아. 지금 추천수당 20% 프로모션이야. 아니야, 소실적이 30%. 매칭을 킬 때까지. 머리 아프면 캔디. 진짜 미치겠네. 안 먹혀? 이거 안 되겠네. 개불이 필요 없다고. 펜자리 필요 없다니까.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수민 사장님 갈 것 같은데. 아니 몇 천만 원 준다니까? 안 줄 거야? 안 갈 거야? 야,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이 돼. 나는 분명히 얘기해줬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만약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도 빼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혈관도 안 좋고 에너지도 딸려. 그럼 사탕 하루 한 번 먹을 5개씩 빨아먹고 다닐 거예요?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별로 단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 회사 깨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최고 중요한 건 소비성인데 이 소비성이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 있어요. 맞잖아요. 최고 중요한 소비성이에요. 마케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나는 제품을 말아봤을 때 트렌드, 소비성 그 다음에 마케팅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제품 갖고 싸우는 건 하수.
그죠? 여기 우리가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어. PXP가 좋으니까. 비타민 B2를 먹는 순간 머리가 안 아프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저 이 사업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말 있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이지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그게 뭔 뜻이냐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폭도 있지 않습니까? 꼬리는 웃겨 보이면 머리는 어떻습니까? 멋있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복제해 나갈 때 어떤 걸 복제해야 된다. 좋은 걸 복제해야 된다. 나쁜 걸 복제해야 된다. 아까도 했잖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어떻게 된다? 빨리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가 결국엔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 두 번째는 가야 다음 주에 세 번째 가겠어요. 그죠? 두 번째 변화. 삼성이라는 기업이 성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변화했습니다. 변화.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때 2000년 때 체인지 이꾸로 찬스다. 곧 변화는 뭐다? 기회다. 결국에는 내가 변화를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변화해야 돼요? 안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내 성격이 모났어. 내가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이 사업 쪽에 봤을 때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 사업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던 거였어요. 제가 말도 빠르지만 발음도 되게 부정확해요.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히 그 당시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업 성공하면 나는 저런 거 못한다. 저런 게 뭔데? 나 와서 파이팅 못하고 나 교육도 못하고 나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이 사업 할 수 있어? 할 수 있답니다. 했습니다. 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있잖아요. 실패도 당당히 해야 돼요. 직급에 올라가면 교육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교육 잘하는 첫 번째. 내가 해보니까 교육을 잘 듣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하더라. 처음에는 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거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솔직히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멘토라고 하잖아요. 이 사업 중에도 멘토가 있거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그 사람의 말투, 복장, 행동 다 따라했어요. 단 부정적인 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건 멀리하고 좋은 건 따라했던 거에 의식만 했어요. 왜요? 나 성공해야 되니까. 저 이 사람 왜 출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 왜 교육 열심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 리크루팅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전 단순했어요. 아니 내 스폰서가 하나만 생각하시자고요. 안 내는 쪽으로 안 내야겠습니까? 되는 쪽으로 안 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 한마디. 뭐라겠습니까? 애야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애들 만나라.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우리 엄마는 딱 세 가지. 차 조심, 사람 조심.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와 좋은 스폰서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른 거다. 근데 성공하면서 좋은 사람은 더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명동 중에 나중에 보니까 깜빡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쭉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깜빡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으면 부자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내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왜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연예인들든 정치인들이든 내 관리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그 뭐가 돼버렸어요?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아시죠? 내가 한번 웃으면 한 번 더 웃어지는 거고 한 번 찡그리면 한 번 더 늙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웃으셔야 됩니다. 네? 안 웃어. 뭔가 오늘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집에 내 지금 호빵 하나 쪄놓고 왔는데 이거 엄마가 먹어버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먹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시라는 거예요. 변화. 제발 부탁이니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춘기 아니잖아요. 우리 갱년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말을 못해요.
말 잘하셔야죠. 저는 원래 소심해요. 그럼 언제까지 소심하실 건데요? 여기가 공부로 평가합니까? 여기가 생긴 걸로 평가하나요? 여기가 살아온 걸로 평가합니까? 아니요. 나는 이 사업이 좋았던 게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노력했을 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였어요. 좀 못 살아왔으면 어때요? 내가 좀 말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좀 찐따 같으면 어때요? 내가 못하는 걸 노력해서 변화하면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노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있어요. 그래, 정말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 내 강의를 듣고 감동을 먹겠지만 그런 분들은 나는 내 얘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이 사업의 비전을 먹고 감동 먹을 수 있는 교육 잘한 거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수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있지만 그 강사들한테 다 쏠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핸드폰이 대한민국의 양대가 뭡니까? 이제 애플과 삼성이 됐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럼 그 나머지 중에 노키아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100% 거기에 쏠리지는 않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내가 멘토를 잡을 때 1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꼴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등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사업자.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장이만 입고 따라가도. 부르장이면 어떻습니까? 행동 따라가도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월에 연애 10억 이상 벌 수 있다고. 왜? 10억 이상 벌어보셨으니까. 팩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1년에 10억 번 사람 있습니까? 단 여기서 뭘로 한 거예요? 똑같이 198만 원 등록해서 누구는 어떻습니까? 1년에 10억 이상을 번다고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 주변에 연애 10억 이상 버신 분 있는가 하면 뒤져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봐봐요. 몰라겠어요. 롯데캐슬 에비뉴가 50억에 지었는지 100억에 분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억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50억에 100억을 들고 있어야 그 집에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데 많아요. 수두룩 박정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한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업 왜 했냐고. 저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왜 했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돈 벌고 싶어서요. 내 가족한테 그래도 아빠 같은 모습, 형제 같은 모습, 자식 같은 모습, 저 그러려고 이 사업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집안에 계신 분들이 역시 가정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가족 한번 꾸려보세요. 아직은 그 서울 쪽은 젊으니까 꾸려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어서 안 쓰는 건 다른 거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한번 느껴보셔야 마음속에 어떻으면 느껴질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어떻습니까? 두 명이 화이팅 하실 건데 우리 첫 번째 화이팅은 이정훈 아이비오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엔제타 비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정원 아이비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안 돼서 이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대로 듣고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민지 스폰서님이랑 이제 라경민 사장님이랑 같이 셋이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경민 사장님이 좀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저희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다시금. 근데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진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 제가 학교는
다른 지역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먼저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전국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진짜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곧 대구에서 나와서 대구에 쭉 살고 있는 애들은 딱 수준이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막 오랜만에 연락을 돌려보면은 너네 취업 뭐 어디서 할 거야? 난 그냥 대구에서 할 거야. 그냥 딱 거기. 뭐 뭔가 도전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냥 그 물에서 놀려고 하고. 근데 뭔가 다양하게 했던 애들은 진짜 뭔가 더 해보려고 하고 뭔가 생각이 좀 더 깨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예전에는 좀 뭔가 갇혀 있었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변하려면 내 주위의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변의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소극적이기도 하고 말수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은비님이 이거 하라고 했을 때도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저는 또 나한테 지는 거니까 나한테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성격이 좀 나서고 싶어도 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조용한 관종 그런 거 아시? 제가 좀 조용한 관종이라 가지고 그래서 요런 업수로 막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공감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패션 약간 포인트를 주는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를 못하면은 남이 시킬 때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거절을 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다고. 근데 그냥 나도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부끄러운 척 하면 다 할 건 다 하고 가. 솔직히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너무 잘했는데 못해요. 아시죠? 술 못 먹어요. 거품 넘치면 빨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 술 못 먹어요. 막 그런 데 있는데 막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요. 울다 술이 좀 받네요. 묻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엔 똑같은 얘기네. 그죠? 결국엔 변화해야 돼요. 사실 삼성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야 변화해라. 마누라 자식 바꾸면 다 바꿔라. 그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때 그 유명한 일이가 아마 그 뭐죠? 삼성이 TV인가 핸드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태워버렸다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 때 거의 엄청난 큰 건데 그 당시 때 뭐가 있습니까? 그 뭐라고 하죠? 분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답이 없다. 여기서 변화는 뭐냐면 품질 제1주의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당시 때 절대적인 게 어딘지 아시죠? 일본의 소니 뭐 이런데 뭐 파나소니 이런 데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결국에 그들도 어떻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됐는데 우리 기업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까 이정훈 사장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실패도 당당히 하세요.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해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무대에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무대 울렁증은 사라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컨벤션 가보세요. 거기 막 몇백 명 있는데 사가지고 스피치 한번 해보십시오. 심장이 저기도 마운스예요. 마운스. 떨려요.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 또 그다가 또 라이트가 있어 해봐요. 그럼 앞이 안 보여.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얘기 잘할 수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그래도 반은 하는 거죠. 잘은 할 수 없겠지만.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주 쓰시고 자주 얘기하시고 오늘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거 직급 없을 때는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업자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화이팅 하라고 하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출근하고 싶지 않아. 출근 안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안 아팠던 배가 아팠으면 좋겠어. 죽을 것 같아. 막 저 울렁증이 터질 정도예요. 이렇게 또 교육하는 건 괜찮은데 또 화이팅 하라 하잖아요. 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때 울렁증이 지금도 나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실패도 당당히 어떻습니까? 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이정원 아이비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정말 잘 되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줘주십시오. 그다음 화이팅은 지금 라경민 아이비오가 할 건데 전혀 여기 화이팅인지 모르고 여유 있게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화이팅 명단에 라경민 아이비오가 써 있네요.
앞으로 내가 1분 동안 너 시간의 준비를 줄 테니까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길게 됐으니까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한 20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면 30분 하십시오. 선택하시든 짧고 굵게 하시든 아니면 10분 이상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경민 아이유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딱 고래 라경민 아이비입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급하지만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내가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야 라경민, 술자리든 밥을 먹든 항상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야 어울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울려야 될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한 번씩 쓱 가서 한번 말 한번 걸어보고 또 한마디 가서 쓱 한번 말 한번 걸어보고 저 나름대로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찮지만 들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남들이랑 통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고 즐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계속 이어하고 싶은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안정 선생님이 머리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런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스스로가 말을 뭔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뭔가 노력을 하려고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즐겁게 마음은 성공자처럼 오늘 하루 열심히 사업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스폰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는 건 뭡니까? 내가 못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변화해야 될 건 뭡니까? 기억나세요? 교육 듣고 뭐하고 끝나고 피드백하고 또 상의하고 이게 그 뜻이에요. 그게 결국엔 자기 반성이거든요. 또 한편 자기 반성은 뭔지 아십니까? 변화거든요. 똑같아요. 결국엔 매번 그 아인슈타인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건 뭐다? 그거는 또라이와 같은 것이다. 아니 그거 그래서 돼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잖아요. 매일처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기 원한다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반성이 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와서 차라리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뭘까요? 내가 뭘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상대방도 편합니다. 또 지적하면 또 기분 나쁘기도 해요. 누가 솔직히 나쁜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습니까? 변화하지 않고 자기 반성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잘하는 게 있겠죠. 못하는 것도 있겠죠. 저한테 구리장님이 그랬어요. 너는 진짜 원리 원칙이 센 놈이고 되게 고집이 센 놈이야. 전 제가 고집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어떻습니까? 그건 세요. 틀을 깨지는 게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익숙한 걸 갖다가 또 다르게 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란도 달팽이도 어떻게 돼요? 그 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소라 껍데기 들어갔다가 좀 더 커지면 또 옮겨가지고 사는 그런 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되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봤자 나보다 못난 조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 내 스폰서, 내 멘토,
나보다 어떻습니까? 더 높은 직급에 있어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알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엄청난 잔소리였지만 저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나경미 아이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변할 때 느리게 변화했지만 하지만 어때요? 속도는 빨리 해야 됩니다. 마음은 릴렉스하게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의 비전은 뭐예요? 단시간 내 성공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의 성공이 나는 1년 10년 걸린다 해서 이 사업 안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먼 한 분야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짝짓으면 6개월, 1년 열심히 해서 저도 1년 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이치를 가지면 저는 플래티넘 이상 직급자가 돼야 그래도 당신 나라 준성공을 하게 하는 자리가 플래티넘 직급자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1년 4개월 만에 저도 그 이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쉬웠냐고요?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되짚어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수학 공식과 비교했잖아요. 수학 공식을 풀 때 방법을 모르면 그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성공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막상 그 각을 대접해 보니까 정말 그 사업이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오늘만 하던 만큼 어떻습니까? 기회를 확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어떻습니까? 좋은 일 많을 거고 행복한 일 많을 거니까 정말 이번 주 한 주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좋은 결과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좋은 모닝스쿨 해주신 고수명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들으면서 많이 느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명언 중인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현재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평균적으로 만나는 5명이 내 평균이랍니다. 네.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나도 변화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내가 단순하게 편한 사람들만 좀 만나진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고 그게 진짜 내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현재 더 어떤 분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해야 될까? 근데 그 말이 너무 강하게 꽂혔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내가 변화한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아침 모닝스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